자, 다 들어오셨어요? 자,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어떻게 각 평가 지표에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런 게 필요하죠, 오늘은. 자, 그러면 우선 평가지표 1번, 제가 1번부터 48번까지를 1시간에, 10분 정도를 하고, 한 20분 정도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것을 그런 게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반복되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번부터 하는 것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하고 달리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는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시는 요령은 아까 다시 강조하겠지만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다 여기 써 있는데 이 책에는 그걸 밑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책에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 준비할 때는 홈페이지 URL은 이 책 앞에 놓여 있는 책 앞면을 봐주세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책 앞에를 보면 100만인 클럽, 100만인 클럽은 밀리언 클럽입니다. 100만 우리 장교양 종사자 100만인 클럽인데 그 밑에 URL이 나와 있죠.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는 www.longtermquality, 롱텀은 장교양, 롱텀 quality.com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지금 그 중요한 사항을 다 밑줄로 그어놨으니까 보시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각 지표별로 좀 중요한 것들 아까 우리가 했던 것하고 연결시키면 운영 규정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끕니다. 평가할 때 왜 운영 규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겠냐 한번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평가의 원칙이 기관에 맞는가 기관에 맞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런 말이 되냐? 여러분 독자적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독자적으로 전부 다 베끼고 내가 베낀 걸 또 베끼고 또 베낀 걸 또 베끼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잘못된 규절이 그 안 바꾸고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더라. 근데 제일 재미나서 감점을 당하는 것은 그 기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기관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 게 적발이 되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남한테 베껴와서도 관계없어요. 남한테 베껴와서 관계는 없는데 내가 정말로 양심껏 우리 시설에서는 한 번도 안 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니네 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니네하고 맞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고 안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해서 감점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직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러나 앞으로 지켜야 될 것.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거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신 분이 없죠? 네? 누가 해주신 분 계신가요? 다시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지킬 것, 지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여기에 담겨있다. 말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거 니네가 지켰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 요령인 거잖아요. 할 말이 없죠. 안 지켰으니까. 그러면 당황하기 시작해서 정말 그러고 이제 감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것도 이렇게 담아놨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개 항목하고 급여 제공 이용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항목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개가 직접 있는지 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11개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11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규정 개정을 했다. 개정을 했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질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쉬는 질문 뭐라고 나왔냐면 운영 규정 개정을 급여 수가가 바뀔 때마다 운영 규정을 개정해 줘야 되냐?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죠? 여기다 답은 뭘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정말 기중한 답변입니다. 응?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급여 수가 내용을 본문 안에 담아놓으면 안 바꿀 방법 있나요? 개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해마다 바뀌는 것은 거기다 별표로 한다. 중간에 운영 급여 수가는 별표와 같다. 적어놓으세요. 운영 규정에서 급여 수가는 별표와 같다. 그리고 급여 수가가 바뀌더라도 본 규정은 개정하지 않는다. 라고 넣으시라는 거죠. 어때요? 오케이.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 것은 계속 쌓아놓으세요. 2016년, 2017년 별표사에 2016년, 2017년, 2018년 거기다 계속 쌓아놓으세요. 괜찮죠?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콜? 이런 얘기 해주시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질문. 본 규정은 급여 수가가 바뀌더라도 개정하지 않는다. 별표 사 같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PDF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딱 클릭하면 이게 운영 규정이 전부 다 총칙부터 보세요. 여기는 제일적 목적 본 규정은 홍길동 요양원 이하 시설의 업무와 효율적으로 어떻게 쫙 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이거 아래 한글로 주세요. 아래 한글로. PDF니까 자기가 복지법인의 것을 갖다 썼는데 너무 오래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민간 전문가로서 가장 잘 된 그런 운영 규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고 싶으니까 아래 한글을 주세요. 그랬는데 PDF를 아래 한글로 변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어. 밴드는 집에 갈 때 공개를 할 텐데 아래 한글로 수정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올려놨어. 여러분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괜찮은가요? 네. 박수 박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운영 1번에서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이런 파트로 홈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꼭 쳐다보는, 평가를 쳐다보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마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운영 규정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하는가 라고 할 때 혹시 거리낄 수 있는 것도 내가 실제 안 쓰고 있는 것일 때 답변은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답변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이제. 너무 좋은 거 가르쳐 드리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초반부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 연도별 운영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서는 여태까지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 보셔서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마지막 문기가 좀 아리까리해요.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기관 운영을 평가를 하고 사업 계획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차기 연도에 반영한다는 것은 역대 없었던 말이죠. 이번에 처음 들어온 말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공장에다가 뒷말을. 그러면 여기
평가하고 차기 연도의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은 금년도 신설된 항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까 금년도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오케이? 네, 내년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직접 물어보면 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단에 물어봤더니 좀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라서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려고 샘플들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 샘플들이 담긴 곳은 이제 우리 떠나시면서 다 정리하고 떠나시면서 알려드릴 텐데 사업계획서도 이 내용하고 아래 한글하고 좀 다릅니다. 아래 한글은 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최근에 잘 된 곳을 전부 다 업데이트 해놨어요. 여기 PDF는 2015년도에 잘 된 제가 공단에다가 사실은 제공했던 우리가 거꾸로 공단에다가 샘플을 제공했던 그런 자료인데 꼭 도움이 되시긴 한번 보세요. 사업계획서도 한번 샘플 보시죠. 처음에만 2018년 사업계획서 해놓고 우리 시설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배경 홍길동형 나오죠. 사업추진 배경이 시설 설치 우리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예산 계획서를 꼭 들어놓으셔요. 예산 계획서에 수익과 지출이 나와야 되죠, 그죠? 네. 수익과 지출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쓰고 한다는 계획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옛날에는 구체적으로 매년 무슨 일 행동을 한다 이제 그런까지 했는데 이번엔 그건 싹 빠졌습니다. 좀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속도를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속도를 좀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조그만 게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저하고 채팅할 수 있는 채팅창입니다. 여러분 계시니까 떨리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이제 답변하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일 간단한 거 이렇게 채팅을 하려면 시간을 저하고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문의처랑에 홈페이지 문의처랑에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여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제목 그리고 밑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일일이 가야 됩니다. 괜찮죠? 네. 모니터 이게 채팅은 실제로는 만들어 놨는데 외국에서는 이거 활발히 쓰는데 우리는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그냥 몇 시간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렇게 힘든데 요 모니터를 이용하시면 바로 제 이메일로 들어오면 제가 모바일로도 보거든요. 모바일로 보고 바로 응답을 해드리거나 좀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다음에 제가 너무 이런 걸 너무 자세하게 밝혀드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만 가르쳐주고 그만 홈페이지 문 닫아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표 3번 한번 보시죠. 지표 3번이 뭔가요? 운영위원회 이게 또 상당히 볼 때 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서 딱 지켜야 될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걸 내가 보면 홈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해볼게요. 5명에서 15명 그럼 여러분들 운영위원회 일부러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유고시를 대비해서 6명으로 5명에서 한 사람 빠져버리면 또 요즘 시청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명 정도 딱 해놓고 여기는 시설과 공생이 다릅니다. 외부 사람은 시설은 3가지 분야에 대한 2명씩 명단이 있어야 되죠. 6명 정도가
올라와도 돼. 올라와도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공생은 어떻게? 두 가지 분야. 이게 외부 인력이 될 수 있는 분야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은 3가지 분야. 그리고 공생은 2가지 분야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구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운영위원회 열리면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을 구분하고 있는가. 심의사항이란 아까 시설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보고사항은 네, 전년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럴 겁니다. 이렇게 보고사항이죠. 그걸 구분하고 있는가.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어느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회의 결과를 자필 이름으로 이름을 적고 서명을 했는가. 거기 다 있죠. 근데 그걸 빠뜨려서 어느 데서는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 이름은 저기 회의록을 컴퓨터에서 쳐놓고 서명만 한다. 근데 그게 적발은 안 되는데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유도하는 권고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부러 아직은 잡지는 않습니다. 3월달에만 안 잡을지 몰라도 아직은 3월달에는 안 걸렸어. 근데 그런 거 권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 외부인사 이상 1인 참석, 참석자 발언 내용 확인돼야 되는데, 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노인 학대 코너에 보면 뭐가 있죠? 수급자나 보호자를 꼭 한 사람 참석시켜서 노인의 학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말하도록 한다. 그런 항목이 있죠. 근데 여기는 그건 없습니다. 근데 노인 학대가 항목이 있죠.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운영규정상의 운영위원회를 할 때 나중에 노인 학대 평가 항목이 30몇 번 정도 될 텐데, 그 항목에 있는 거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여기만 보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빠져버리면 결국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작업을 하면 뭐 될 수도 있지만 번거로우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해라. 그래서 운영위원회 샘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여는 공문들, 그리고 반영사항, 그리고 이것을 꼭 사업운영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회의록 40도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아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각 지표별로 특별히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강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랫동안의 우리가 경험적 옥사이기 때문에 경험을 얘기하면 또 아까 같이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얘기하고 확실히 폭넓은 그런 게, 누가 교수가 강의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그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 5시 20분이면 정확하게 끝내고 40분 끝내고 뭘 할 거냐?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볼 거예요. 자, 평가지표 4번 인력기준 준수는 사실은 인력기준 준수는 우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어떻게 이것은 당연히 인력기준 준수는 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인력기준 준수하지 않으면 뭐다? 감사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가져온다 이것은? 공단이 전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도 공단이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는 걸 대비해서, 사람이랑 실수가 있더라고요. 공단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 기록도 참고할 때 기록을 같이 좀 제출을 하지 않지만, 잘못됐을 때는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내놓지 마세요. 내놓지 마시고 공단이 딴 얘기하면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준비. 인력 편집이, 그 다음에 평가지표 5도 마찬가지죠. 그죠? 평가지표 5는 뭡니까? 추가 배치. 여러분들이 추가 배치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나요? 추가 배치 다 하시나요? 다 했다 그러신 사람 뭐 추가 배치? 나 하나도 안 했다. 다 했어요. 응?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박수. 추가 배치. 그 다음에 저기 윤선수 원장님 다 하신 거예요? 사용자 둘이서. 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이 점수가 올라가는 법칙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가산 법칙은 추가 배치를 했을 때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마음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공단하고 청구할 때 정해진 금액을 몽땅 합한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조작하거나 할 도리가 없어. 이것은 그냥 패싱입니다. 그죠? 네. 그건 우리가 뭐 조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이것은. 네. 그런데 민간 기관의 소규모 시설은 사실 갖추기 매우 힘든 것이고 주로 100인 이상 오늘 이제 그 일산 고향에 이름이 뭐였죠? 지극정성. 지극정성 요양같이 큰 시설들은 사회복지사 하는 부장이 많죠.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사 5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가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회복지사 5명은 여기는 몇 명?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럼 5분 중에 2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여유가 없는데 평가를 보다 보면 요건 포기하고 갈 항목 있으실 분들이 많죠.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포기하고 갈 게 뭐냐를 딱 먼저 정해놓고 그러고 나머지에서 감점을 안 당할 도리를 하는 게 마음가짐이 좋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또 나가겠습니다. 옆에 그런 글씨가 그런 건 다 써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것은 직원의 역량 강화. 옛날에는 그것을 직원의 교육이라고 뭐 신규 직원 교육, 그 다음에 기존 종사자 교육, 그 다음에 급여지침 교육, 또 노인학대 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노인학대만 빼놓고는 하나로 지금 합해놓은 거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거 다 있네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뭐죠? 옛날에는 교육한 걸 다 교육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뭐죠? 연단. 여러분들 복잡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머리 아픈가요? 연단하는 게? 기록보다 낫다. 기록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는 연단은 꼭 기록에 우리가 알만한 것만 정리하는 게 전문가분들이 오더라도 아주 깊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지난 여기 자료에 아닌 요양보사 하는 사람이한테 UHRD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UHRD. 그런 걸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UHRD 아시는 분 계세요? 공유를 해서 UHRD. 직무교육을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무개발에 따른 거죠. 그래서 내가 종사자가 또는 일을 할 때 직업을 다시 구한다든지 할 때 도움을 주는 건데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UHRD를 물어봤는데 UHRD를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요양보사 선생님 중에. 그런데 그런 사항은 감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까 말한 방법으로 익숙하긴 한데 너무 깊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급여 지금 제공 지침에서 아까 우리가 이게 치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또 여기 응급상황 있어서 이건 뭐였어요? 이렇게 냈듯이 10개 중에서 5개만 해도 패스야 사실은. 근데 이번 평가에서는 5개 대답했다면 그 사람이 꼭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예를 들어서 성적 성폭력 대응 지침이라면 성폭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었냐? 그게 또 상식적으로 푸는 것이지 엉뚱한 답변을 물어보진 않겠죠. 그런 상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각 기관별로 또 우리가 제공해주기는 그런 걸로 익숙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답변이 맞고 틀리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로. 그것이 감점 서면 안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해본 결과는 뭐냐면 감점 뭘 가지고 시키냐면 빼도 박대 못하는 거. 그래서 관찰하다가
저기 걸렸어. 유통기한이 걸렸어. 저기 쿨러가 빠졌어. 이런 것들은 감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데서 감점을 하지. 너무 못해서 나 몰라요. 그러면 그 감점이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한 가지 프로 7번에는 뭐라고 하기에 동그라미 찾아야지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 말이 들어있죠. 역량 강화가 무엇인가요? 교육이죠. 교육을 누구를 교육시키는 걸까요? 직원. 어느 직원인가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시설장이나 또는 관리자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간호사 선생님, 관리자를 위한 교육이다. 근데 교육인데 외부 교육에 해당되고 온라인 교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외부 교육이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 교육을 받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을 받은 수료증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다 갖춰놓으시라는 거죠. 예? 그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대신 직업교육,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나 우리 간호사, 우리 시인님의 간호사신데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이런 거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거 해당이 안 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 이런 교육은 해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수료증을 달라보세요. 영수증도 오늘 드리는데요. 영수증은 다 드렸나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시나요 지금? 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몇 번으로 넘어가나 이제 8번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에서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데 어디서 많이 걸릴까요? 신규 직원은 뭐 들어오면서 하니까 그 애는 넘어가는데 네? 다음에 해마다 그 시간 맞춰서 못하고 패싱했어. 저같이 꼭 12월 31일 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판정은 언제? 다음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해마다 12월 30일 날 해요. 그러면 판정이 1월달 나왔거든요. 그 1월달 한 것이 제 그 해 기록이는 거죠. 1년에 한 번. 보세요. 여담으로 지금 몇 년? 2018년도 했는데 한 번은 했는데 2018년도 12월 30일 날 하면 판정이 몇 년도 나와요? 19년도. 그죠? 저는 지금 대상이 안 되니까 우선 농담하는 건데 19년 1월 1일 날 했으니까 내가 19년도에 어느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19년도를 한 거야. 실제는 18년도 했는데 농담한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가 피싱이라고 하죠. 피싱. 낚시. 많이 걸리세요.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많이 걸리세요. 놓치지 않게 하는데 제가 왜 염려해서 말씀드리냐면 연말이 돼서 저같이 연말이 돼서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막바지에 가서 3일 남겨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은 중간에 한 10월 정도 되면 계속 공략을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꼭 마크를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정기검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연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연차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 연차에 대해서 밴드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연차라는 것은 돈으로 준다는 게 연차의 개념이 아닙니다. 연차를 휴가를 쓰라고 하는 것이 연차죠. 그런데 너무 법에 의하면 연차라는 것은 여러분 기관의 입장에서 여러분 연차 쓰세요. 연차 쓰세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10월부터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안 썼으면 돈을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라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시설에서 우리 시설이 너무 바쁜데
연차 쓰는 게 귀찮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연차 못 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물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그거는 이게 저걸 것도 안 속하죠. 예? 속해요. 뭘 이렇게 속하죠? 그렇게 통상 임금하고 그런 건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 지금 하면 복잡하니까. 자, 건강관리 사전에 신경 쓰도록 계속 10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는 작업을 갖춰라. 안 그러면 놓치기 쉬워요. 저같이. 저는 꼭 12월 30일 날 해요. 저는 지금 면목상으로는 요양설에 관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저 사모님이 거기 대표로 돼 있다 하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요양설에 관여하는 걸로 돼 있으면 공단이나 보건복지부가 저를 팔서서 취업했겠죠, 그죠?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전부 다 정리하고 주준한 데 다 돌려주고 그래서 지금 억세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 박수 한번.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의지를 우리가 하나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만 오늘 이런 걸 왜 하냐? 우리가 서비스치를 개선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싸우는 것과 서비스치를 개선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건강검진 관리 챙겨주시고 시설 대표자의 경우와 종사자의 경우가 건강검진 관리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번지수가 좀 다른데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 9번이죠.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항목기관에 추가됐습니다. 이걸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조를 아침부터 한다든지, 그죠? 체조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해당되냐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보조도구로 안마기구를 사줘서 좀 직원들한테 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물질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꼭 영수증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는 곳이 나타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최소 2가지 이상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물어봐요. 실제 있었던 사례 물어보는데 요양보사한테 당신네 시설에서는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우리 아침에 체조한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뭐요? 질문이 또 뭐요? 또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3번 정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대비해서 생각이 안 나. 이제 이게 준비가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꼭 한 2-3개 정도 알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병원 진료비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진도를 나가서 이제 10번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약방의 감초처럼 이번에 꼭 물어봅니다. 뭐냐면 아주 면담 시간에 간단한 복지인데 어떤 복지를 저희 시인님은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복지? 저희는 무조건 인센티브는 100% 직원들 받습니다. 해외 연수나 해외 여행. A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다 쓰신다는 거, 그죠? 그 다음 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또 뭐? 직원들 손자, 애손자, 자녀 포함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예, 이것도 박수.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델들이 있다는 건 이게 우리 경험적 업사의 장점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세우는 거는 또. 네, 저희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업종 이동을 많이 시켜주는 간담회를 해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사로 가고 싶다. 간호조무사로 가고 싶다. 신분 상승에 대한 기획을 많이 해요. 복지 차원에서. 그건 복지가 아니고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복지를 가지고 지금 좋은 사례예요. 복지와 처우 개선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지금 했던처럼 또 3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 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하시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물어보는 건 고충 처리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뭐 우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알 텐데 여러분 실제로 고충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개선이 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나요? 없다고 하면 돼요. 답변이 아니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러면 장부를 가져라고 돼요. 고충 처리 그 처리 대장을 가져라고 하고 이제 그럼 확인을 꼭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고충 처리 대장에 없으면 꼭 써놓으셔야 돼요. 해마다 할 때 없음이라고 꼭 써놓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빈 종이 갖다 주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2016년도 고충 처리 사항 없음. 연도별로. 1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한 번 정의를 하는데 2016년도 고충 처리 없음. 2017년도 고충 처리 없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말하기 좋아요.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덤비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면담을 했더니 저 요한복사 고충 얘기하더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까준다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더라? 나는 받은 적이 없거든. 이렇게 답변하시죠. 좋은 거 가르쳐 드리죠. 자, 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다음 물어보는 게 가산금을 어떻게 썼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처우 개선, 고충 처리, 그다음에 복지제도 이 세 가지 물어볼 때 그렇게 스무드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니 권 위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평가지표 그 11번 지역사회의 교류를 얘기하면서 자원봉사자과와 옛날 자원봉사자 아이템과 지역사회 참여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옛날에 다 하던 거죠. 자원봉사자는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원봉사자의 주요할 점은 뭔가요? 자원봉사의 주요할 점은 간단해요. 이게 자원봉사자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죠. 그죠? 유급이라고 할지라도 유급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머리 깎는 분들 유급으로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근데 그게 프로그램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렇게 약속한 거 잘 지키시는 게 좋고 VMS에 가입하시나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일지라는 걸 가급적이면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그리고 확인사항 지금 이제 아직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평가 이 책을 볼 때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두 그것을 그냥 건너뛰다가 다 발생하는 문제예요. 확인사항 별거 아니에요. 확인사항에 있는 것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있는지. 근데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확인사항에 있는 것이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감점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확인사항 파트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잘 봐라. 그런 것이 그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행사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기관 운영이 다 끝났잖아요. 뭐 너무 쉽죠? 쉬워서 미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가지표 12번의 시설 기준인데 시설 기준에서는 꼭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시설을 마음대로 개조해놓고 보면 시청에다 등록한 거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들 뭘 가지고 오나요? 시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배치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버리면 안 맞는 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평가 점수도 못 받지만 나중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연결은 아직 한 데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걸 바꿔놓고 얼마나 지나지 않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그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평가에서는 다투지 않지만 현지조사는 그것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춘천에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춘천. 네, 춘천. 춘천에 있는 모 시설이 그게 과태료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꼭 그 평가 전에 뭘 준비를 하시냐면 배치도가 시청에 있는 거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께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청에다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배치도 다시 공문을 통해서 또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꼭 간과를 빠뜨리시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기시면 최소한도 20점 이상 올라가요. 그 내용을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13번 특별 침실을 다 두고 있나요? 특별 침실의 기준은 뭔가요? 인종을 앞두거나 특별히 전염병이 돌거나 하는 거죠. 특별 침실은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되나요? 특별 침실의 수 모르시나요? 얼마? 정원의 5%. 정원의 5%인데 말이 더 웃겨요. 정원의 5% 뭐라고 돼 있어요? 이내. 그 산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정원의 5% 이내면 0도 해당된다. 그렇잖아요. 5% 이내면 4%, 3%, 2%, 1%, 0%도 해당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니, 저 말 틀리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답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답 5%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뭐죠? 수칙. 특별 침실 수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자료에 다 만들어 놨어요. 수칙. 이 수칙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거의 전국에 돌아다니는 수칙입니다. 수칙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기록. 사용 기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용 기록이 없으면 그냥 빈 종이를 갖다 주면 안 되고 꼭 없음이라고 꼭 확인서를 써주세요. 그거 점수는 깎이는 것이 아니지만 굉장히 평가자를 줄 때 야,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네 라고 플러스 점수를 줄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정말로 여기 준비 잘해놨네요. 뭐 A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잘해놨네요. 그렇게 말하고 갔던 거예요. 그게 그 전문성이 돋보이는 겁니다. 없음 그 쓰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4번을 보시면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면서 외부 출입구 얘기를 했죠. 그죠? 출입구에 자동 개폐문이 있는 것은 많이들 시설을 해놓으셨죠? 그건 그 지자체에서 경비를 대주시기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해놓으셨을 텐데 경사로가 완만한가요? 예를 들면 계단의 경사가 완만해야 하고 치매 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 하고 화재 등에는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때 출입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이게 서로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전문 포인트를 출입구라고 봤는데 시청이라든지 평가는 정말 한 곳에만이 아니고 밖에서 나가는 곳은 전부 다 출입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4개 있으면 자동 개표문을 몇 개로 해야 된다? 4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번 3월달 평가에서는 그 수가 안 맞았다고 해서 감점을 하지는 않았는데 만일에 깐깐한 사람이 오게 되면 감점을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로 이제 감점을 당하는 거 위주로 뭐 하고 있습니다. 자, 쾌적한 실내에서 표찰이라는 것이 있나요? 표찰? 표찰이 있는데 표찰은 이름을 쓰도록 돼 있나요? 저기 사람 방 앞에? 방 앞에 표찰은 어떻게 쓰시나요? 저땡 뭐 홍땡동, 홍길동, 홍땡동 이렇게 말하면 되죠. 이름을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름을 다 쓰는 게 위법인가요? 개인 보호 때문에. 그러면 홍땡땡은 홍땡땡은 안 되죠. 예. 홍땡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겠습니까? 홍땡동. 그러니까 중간에 글자를 빼거나 마지막 글자를 빼거나 한 글자만 빼야지 두 글자를 한꺼번에 빼시면 안 되는 거 이해하셔야 되죠? 예. 그다음에 전기 콘센트 플러그 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신의 한 수인데 여러분들 전날 모두 다 하는데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주방에서 걸립니다. 주방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주방에서 하면서 막 뺐다 박았다 하거나 또는 이제 아침에 청소한다 외워서 청소하다가 빼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분이 평가를 받는 중에도 계속 도와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걸리면 기분 엄청 나쁘죠. 그렇게 해야지. 평가 안 받고 싶어. 세상을 다 살 것 같아. 그죠? 유언을 남겨야 돼요. 저만의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떤 분이 저 잘하시는 그 원장님이 백인 규모 콘서트를 하세요. 근데 컨센트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점수가 깎이니까 자기 요양사를 팔고 그만한다고. 정말요. 그게 뭐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 팔고 그냥 양놈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자존심 안 상하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자,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게 시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안전손잡이의 문제는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영어 표현이 있듯이 꼭 지켜야 되는데 복도에는 양쪽으로 해야 되는 건 아실 거고 어디서 그냥 다 하세요. 근데 어저께 한 곳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안 해놓은 것이 발견된다. 그래서 그쪽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원들이라도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게 그냥 문을 열어놓을 것 같으면 거기도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감점의 대상이 꼭 되세요. 이분들이 저는 한 그때 2011년도 평가에서 경험한 건데 저도 한번 당했어요. 그 평가자들이 식사를 하고 저기 양치질을 할 테니까 어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하실이라서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거기에는 손자가 없었어요. 우리 원장님 진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억울하게 감점을 당했어요. 저도 억울해가지고 나 그거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안전손잡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손잡이를 하도 강조하니까 빠뜨리지는 않아요. 그죠? 빠뜨리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빠뜨리시는 경우가 있고 문턱은 제거를 하셨나요? 그 다음에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번에 좀 강조하게 보는 것은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요. 어르신 침실 내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거기에는 휠체어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그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Q&A 나와 있죠. Q&A.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Q&A는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장학금 판단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좀 넘어갑니다. 페이지 16번에 보면 식당 조리실 위생은 아주 간단해요. 식당 조리실 위생은 뭐냐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위생 점검 일지를 쓰시나요? 네. 쓰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무 일도 없다고 전부 다 땡땡땡땡 해놓으시죠. 그죠?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서명을 빠뜨리시는 경우도 종종 있죠. 서명 빠뜨려가지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관리자 서명을 좀 해오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복장. 그 조리실에 있는 직원 복장이 갖춰야 될 게 뭔가요? 첫 번째 모자. 그 다음에 뭐 마스크. 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또 원래는 장화도 있는데 여기 평가에는 장화는 안 써있다 그러죠. 근데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 청결 유지하는 것 같아. 모자를 썼는데 머리카락이 막히다니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게 하고 또 뭘 보나요?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는가. 그것은 시설장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나 생기는 문제예요. 그 아무리 여기 막 종사자님들 같이, 기관장님들 같이 우리가 원장님들이 보내주셔서 같이 온 직원들이 있는데 포인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님이 보는 포인트하고 그냥 일반 사회복사하는 포인트하고 원장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막판에 점검하는 이런 것들은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원장님들이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보는 분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엄브레라 띠라고 하는데 경영 논리에서 사장은 제일 큰 높이의 우산을 쓰고 있고, 제일 높은 곳에서 우산을 내려보니까 전부 다 보이죠. 근데 두 번째 부사장은 부사에 2명 있어. 그럼 나는 내 우산만 보이고 이쪽 사람은 내 우산만 보여요. 그 다음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은 또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진리. 외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내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부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타협하는 게 외부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경험하시나요? 경험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책임은 누가 있다? 기관장님들한테 있는 거 아시나요? 마지막에 책임은 기관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원장님한테 하셔서 제가 그러는데 나인치 원장님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전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들 점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만 마무리를 하셔도 아까 글 하나하나 쓰는 걸 하게 되면 점수가 20점 이상은 회복이 돼요. 가면관리 여기서도 이미 얘기했죠. 손 쓰는 거 여기서는 손 다 씻을 각오는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서비스 하니까 아까 우리 권 원장님이 제시한 것처럼 그날 당번한 거 우리가 정해보자. 그날 당번한테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자. 그리고 그 당번들한테 습관화가 되도록 해보자. 손 씻는 거, 그 다음 어르신들한테 지금부터는 체위 변경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저귀를 갑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선행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지켜지는 게 뭐죠? 기저귀를 갈았어요. 오물을 묻은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렇죠? 오물을 묻은 기저귀를 갈았는데 오물을 묻은 기저귀를 갈고 나서 일부러 잘난 척 하려고 관찰자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있는데 그 시간 보는 앞에서 일부러 기저귀를 막 갈아요. 일부러 오물이 묻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손을 안 씻고 그냥 세정제로 씻고 했어요. 그러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가의 원리, 시키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왜 기저귀를 가냐는 거지. 오물 묻은 기저귀 그 시간에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하루 종일 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시간에 관찰을 해요. 그 사람이 와 있을 때는 그거 안 하고 다른 일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시면 되지 일부러 그 시간에 오물 묻은 기저귀를 갈 필요가 뭐 있냐. 그거 부스러움 내지 말고 그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어느 요양보 선생님은 이 무슨 심리라고 그러죠? 잘난 심리를 저같이 잘난 심리를 뭐라고 하나요? 영웅 심리.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막 없는 일을 만들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모든 감리 평가의 비결은 물어보지 않는 말은 대답하지 말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써라. 네? 말 길게 써놓고 약점 안 잡히는 게 있습니까? 모든 대답은 가급적 짧게 쓰고 그다음 물어보지 않는 말은 절대 대답하지 않아. 이게 법칙입니다. 제가 이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다녀봤어요. 대한민국 정부 또 대학의 이런 평가를 다녀본 전성기 시절에 제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막 하늘을 날 정도로 파워가 있는 시절에 다녀보면 그 사람들도 막 우리 평가 준비하듯이 책상에다 음료 갖다 놓고 처음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가서 봤죠. 똑같은 심리예요. 주저리 말하는 사람 치고 안 걸리는 경우가 없어요. 평가자가 잡을 게 없도록 비밀 잡히면 안 돼요. 가급적 말하지 마세요. 일 버리지 말고. 요게 좀 적어놓으세요. 그런 것도 지금 이 시간에 걸려오신 분들은 보험사 직원입니다. 정확합니다. 삼성카드에서 걸려온 거. 이를 예측하고 있지.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뭐다? 제가 확인해 봐드릴게요. 이 거짓말이 아니지. 삼성카드에서 왔죠. 제가 좀 점쟁이 기질이 좀 있어요. 이를 예측하죠. 삼성카드하고 뭐 짜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의료 폐기물잖아요. 이제 살균하는 거. 살균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멸균하고 또? 네. 그래서 원장님 살균의 방법. 멸균소독균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은 뭐 그냥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폐기물을 하는데 의료 폐기물에서는 반드시 자격증 그런 업소가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하고 협약해서 부탁했죠. 근데 인정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런 병원하고 협약하는데 아직도 지방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병원 촉탁이한테 시키는 데도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것은 저기를 면허 자격이 있는 데하고 해야 된다. 그 사항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소독은 전문 소독이나 자체 소독이 다 인정되죠. 그렇죠? 소독의 경우는 왜 인정이 되냐면 전문 소독의 경우는 소독체에서 쭉 해주는데 요즘 이제 자체 소독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소독 약품을 팔면서 기회까지 같이 주죠. 그러면서 약품 팔아먹는 그런 걸로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유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제 번호를 건너뛰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아까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철저히 한정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한 얘기 있죠. 수급자는 결핵에 대한 것을 분당하는 거, 또 항목들 그런 걸 주의해 주시고, 페이지를 어떤 페이지로 보냐면 19번 61페이지 화재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한다. 이건 너무 익숙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는데 그런 기록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화설비, 경보설비에 대한 작동 기능 현황 테스트하는 거하고 소화설비 점검 내용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갖추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유도등이 항상 켜져야 되고
그래서 소화설비 현황, 소화기구, 그 다음에 교육일지 등의 샘플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꼼꼼히 보자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죠? 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 및 가스, 그것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이미 이건 아시는데,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빨리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근데 제일 심각한 것은 뭐죠?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요게 가장 문제죠, 그죠? 문제라기보다 어렵죠? 네? 여기 다 면담이 있어요, 면담. 재난 상황 대응 훈련 기록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근데 다른 건 사진이 필요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사진이 필요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사진이 옛날에 있던 게 다 없어졌는데 재난 상황에 대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나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거 모두 사진이 없어졌다 해서 이 사진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실제로 걸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진이 없어진다니까 아까 말한 눈의 일루전 현상으로 사진을 안 보고 넘어가. 요건 사진 보셔야 돼요. 이게 만약 사진을 못 보셨던 분, 그런데 이미 아셨던 분은 점수를 만든 거고, 못 보셨던 분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점수를 만든 거고, 안 오신 분들은 점수를 못 만든 거죠. 여러분은 뭐다? 행운하다. 다른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운하다. 너무 웃기는 것 같잖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는 현장 확인하고 면담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아까 우리 공부를 했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권은 위원장님이 율동과 체제로 대응할 거고, 하이엔딩법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했듯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만화가 됐든, 아까 우리 자료에 올라가 있어요. 전부 다 간단하게 올라가 있는, 그 올라가 있는 것은 권은미 원장님 만드신 것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외우거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 외서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그 문장을 전부 다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답은 가급적이면 짧게.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있는 걸 다 외가지고 하시면 걸려들어요. 피싱이죠, 그것을. 그래서 그 내용 외지 말고 가급적 짧게 대답해도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짧게. 길게 하시면 오히려 그 다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벌써 22번입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푹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 제자랑을 오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랑을 하는 이유를 이제 끝날 때쯤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강세호라는 이름을 한번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쳐보세요. 강세호라는 이름을 쳐보시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나오는데 그냥 막 나오는데 가입해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방구 좀 깨끗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회사의 사장들이 얻은 경영 기법, 삼성의 그 고도의 경영 기법, 이걸 전부 다 녹여가지고 지금 정교한 기관에 스며들게 말입니다. 보건복지 스며든다고 표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걸 여기다 전파라고 해요. 좀 재무예측을 한다고 아웃성이잖아요. 백날 재무예측을 해도 그것은 빠져나갈 방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을 통해서 저항운동을 하고 싸우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그러시는데 2010년 7월 달에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에 재무예측이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100% 적용이 안 되고 막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시작한 일이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2012년도니까 6년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교한 기관에 대한 재무예측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번 공표된 건 제가 장교한 기관 재무규칙입니다. 네. 시설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누구냐? 국민의 힘으로. 제가 오늘 전략을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건데 보건복지가 백날 얘기하도 지금 지방선거철이잖아요. 그 도지사들한테 선거니까 확약을 받아놓는 거예요. 보건복지와 재무규칙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받아내자는 거예요. 어때요? 박수. 이렇게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뭐 지키셔도 되고 지키셔도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피해 나가는 방법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힘이 합해져야 돼 이게. 그걸 중간 삼아서 얘기했는데 이제 수급자 관리 보장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보시는 방법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에서도 지금 나이랑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원칙, 십계명에서 나왔던 대로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다? 꼼꼼히 확인한다. 그게 의문이나 어떻게 한다? Q&A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만들어놨어. 그 Q&A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해답이 없다? 어떻게 해요? 전문가한테 물어본다. 전문가 누구?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공단한테 물어보시면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실 분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어보고 문제가 좀 난해하면 여러분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곳에 거기 쳐가지고 딱 보내기 딱 누르면 저한테 이메일이 오는데 그 이메일이 제 핸드폰에도 그다음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그런 과정으로 마치면서 이제 2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육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평가 게시판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평가 게시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종이 한 장 좀 부탁드려요. 종이 한 장. 이 뒤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만 요게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요게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개인 뭐 전화번호 하면 또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만 작업해서 이렇게 좀 돌려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딱 들어가시면 로그인하는 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메일을 집어넣으시고 암호를 집어넣으시면 내가 이 명단을 보고 수락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메일이 다 들어가 보는데 여기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못 봐요. 우리만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카테고리를 보시면 여기에 이게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카페 후기부터 운영규정 개요를 어떻게 게시물에 빠뜨려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당시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질문들, 전기, 가스 안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업데이트 될 거면 계속 빠뜨려질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시설 평가 후기 뭐 면담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좋으시나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이제 평가 Q&A 보면 여기에도 이제 많은 Q&A들이 들어와 있어요. 감염병 관리에서 지켜야 될 거, 안전 손잡이에 대한 질문, 감염 관리 활동, 지원 관리 이런 내용들이 계속 생긴 질문이 되는 대로 여기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질문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가자 횡포 신고인데 아직은 평가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없는 게, 신고가 된 게 없는 게 일반 전문가가 함께 오잖아요. 옛날과 달라서 신고를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횡포는 별로 없이 굉장히 스무드하게 나이스하고 점잖게 진행을 합니다. 평가자들도 의식이 개혁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신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 미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담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미담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이게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 보상 지급과 지급 시기, 대표자 급여 지급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아닌 설치자 보수 지급 방법, 종사자 뭐 이런 것들, 공권력 리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앞에 요거 이게 수락이 되면 여러분들도 글을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글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근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그냥 우리 평가교육을 받았거나 그 100만 클럽의 CMS 계좌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정도 매달 내시는 분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모두 대상이 되니까 이메일을 좀 적어주시고 등록을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모든 소식들을 여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이 생기면 단추만 딱 누르면 전부 다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등록만 하시면 무슨 이러이러한 것이 조심하셔야 되고 뭐부터 시작되면 그걸 주마다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딱 보내면 그분 여러분 이메일로 전부 다 가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나고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리시기가 상당히 모아져, 그죠? 그런데 여기 문의처 있잖아요, 문의처. 문의처에 여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거기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답도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럼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되니까 시스템을 좀 제발 닫아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공유를 해서 우리가 서비스질을 높이자는 거지 점수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가 우리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있는 분당구 순회동의 위치입니다. 네, 주소도 나와 있고 후원 계좌도 나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약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것을 이제 제가 하니까는 이건 더 안 된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전반적인 방향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직원들이 팀이 돼서 열심히 꼭 하세요. 그래 잘 하면 되는데 간혹 제가 지금까지 4-5번의 평가를 보면 이제 준비를 다 했어. 그런데 자기들 준비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쓰면 틀린 글씨를 발견 못하는 거 아세요? 네. 그게 눈의 일루전 현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현상이듯이 평가를 하다 보면 내가 했는데 잘된 거 잘못된 것을 분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일주일 전 신고가 오면 그것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 내년 평가에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를 통해서 많지는 않은 감리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지금 이것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고 빠진 게 다 감리를 해드리면 그 일주일이 마지막으로 점수 높이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셔도 좋다. 그래서 감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는 평가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평가하고는 관련 없지만 요양법률 구조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당히 요즘 제가 쪽에서 엄청 많이 하루에 10건 이상 오늘 전화들이 한 10건 이상 오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와요. 요양법률 구조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현조사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분단 못하시고 환수를 당하거나 현지 처분을 당하실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판별해드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공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서를 써드리는 100가지를 합니다. 근데 행정구제라고 하는 단계는
변호사가 해드릴 때 그것은 우리 전문 변호사한테 넘겨드리는 역할. 우리는 요양법률 구조단이라는 것은 자문하고 의견서를 내드리는 데까지는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놀라지 마세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다음 외부에 공개는 하지 마실 텐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미익께서 춘천에서 오신 작년 2017년도에요? 지금 우리가 한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 5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한 1000명. 오, 어째 쪽집게서요? 한 1200명 정도가 운영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름을 안 물어봤어요. 절대 전화를 하셔도 이름을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돈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가면서 돈 얼마 내야 되고 무료세요. 그리고 자주 이용하시고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하는데 그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공권력 횡포를 당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환수금을 3천만 원, 1천만 원 줄이는 경우도 있고 재판에서 이긴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서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문가 얘기를 하니까는 조목조목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정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분은 대사람이 안 되겠죠.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아까 CMS인가 CS입니까? CMS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평가나 현조사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하는데 뭐냐면 일부 그 운영위원회에 제가 멤버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일촉을 하고 나면 네 그러시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도와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좀 하고 나머지 세 분은 내가 자료가 있는 밴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긴 다 아까 주소 써놓으셨나요? 주소 지금 계속 써주시고 그리고 앞에 영수증은 마련됐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CMS 내신 분들 많이 내시는데 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 질문을 한번 이제 15분 동안 받아보죠. 나중에 밴드는 꼭 알아가지고 하셔야 돼요. 지금 가시는 분들은 밴드를 모르시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셔도 되나요? 내일 정도면 한글로 볼 수 있는 거. 예. 아니 오늘 저녁부터 보세요. 여기요? 네. 질문. 네, 시인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중간에 본부까지 이제 정의본부에서 답변이 안 돼서 본부까지 질문을 한 사안이 조금 애매한 사안이 있어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이 공유하는 네, 같이. 유익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온돌방이 많다 보니까 시설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조금 가리개가 일자형을 좀 많이 샀었어요.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니까 4인실이니까 기역자용으로 사고 뭐 2개를 합해서 디귿자용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게 3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자형이 안 되고 다 디귿자로 가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일자를 한 방에 2개씩 넣어갖고 필요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가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타일을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한 1인실이 아닌 데는 1인실 하나만 넣어도 되고 일자는 2인실이나 4인실, 3인실은 일자형 가르개가 2개 있으면 인정을 하겠다. 묶음은 잘하면 된다. 일자리 2개 이렇게? 예. 그래서 네. 필요할 때 이렇게 기억자를 하는 걸 인정을 하겠다. 네. 근데 그것을 다 활용을 해도 조금 방이 몇 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까 하다가 너무 커튼이 많아서 온돌방은 커튼을 가지려고 우리는 2인실 온돌방이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커튼을 밑에서부터 온돌방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게 하겠다. 그리고 가리개를 온돌방에 놔두는 데는 밑에가 이만큼 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천으로 가렸어요. 일부러 기성품을 그렇게 해서 쓰겠다고 그랬더니 이 커튼을 달 때도 기역자로 꺾어야 되냐 U자로 그렇게 달아야 되냐 그랬더니 올해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온돌방은 제가 그걸 저희도 이제 요즘은 다 방어를 하려고 녹지를 해놨는데 일자형도 인정을 한답니다. 그렇게는 1인실도 1인실에서 1인실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2인실인데 이 어르신이 너무 성격이 유별나갖고 이 방에 누구를 들이지를 못해서 1인실처럼 쓰고 있다. 이 방도 가리개가 필요하냐 그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2인실은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 혼자 쓰든지 말든지 1인실은 없어도 된대요. 혼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들은 거는 그거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원 화장실이 이렇게 어르신 화장실하고 별도로 여성 친화 기업이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갖고 화장실 2개나 있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따로 여자 화장실, 직원 화장실도.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직원이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솔직히 안전바라든지 뭐 그런 응급별 같은 것까지는 청구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사 오신 분이 안전바가 없다고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평가할 때 이제 안전바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평가 왔을 때는 왜 응급백이 없냐 직원 화장실 있는데 다 그래서 응급벨까지 Q&A도 없고 실제로 그건 다 본인들 마음 아니냐. 당신이 아니 다른 사람이 또 평가를 오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고 이제 조금 너무 화가 좀 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언변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에 뭘 해놨냐면요. 고충함을 화장실에도 달아놨어요. 막 입구에도 달아놨지만 그래서 직원이고 원장이고 직원 화장실은 매일 쓰는데 자기가 화장실 갔다가 손 씻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고충을 누가 넣은지 모르게 넣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공간이 어딘가 찾다가 화장실에 고충함을 하나 더 설치했다. 그걸 막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은데 막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까지 어르신 직원들 고충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화장실에 고충함을 놓는 데가 그렇게 많냐 막 그러면서 했더니 응급배를 넘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규칙에 의하면 그런 거 봐주면 안 되지만 옆에 것을 이제 막 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이게 좀 넘어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하면은 이번에 31번 지표에 보면 신체 청결에서 구강 관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깨끗하게 해놓잖아요, 그날. 근데 이 구강 중에서도 이 혓바닥을 특히 이렇게 식사를 못하는 L튜브 환자들은 혓바닥 관리가 좀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혓바닥을 이렇게 면봉으로 긁어주고 아침마다 구강 케어를 해도 그 사람이 오후에 돌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혓바닥을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혓바닥에 있는 배트 같은 거 긁는 소모품이 있어요. 소도구. 그걸 그냥 일부러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와상 환자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로 수시로 해준다. 해갖고 어머 금방에 있는데 또 꼈네? 그러면서 그냥 이거까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통장님이 감성이 하라고 그랬듯이 이 소모품 몇천 원 되지도 않은 건데 그건 몇 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옆집에 있는 요양원이 이걸로 걸려서 점수가 나갔다고 땅을 치길래 저희는 이제 30년 이상 시설이니까 사례관리를 법이 바뀌었든 뭐가 개정이 됐든 월 1회 하는 걸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곳은 10인에서 30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기로 바뀐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이거죠. 신설 조항이 2018년 2월 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사람도 10인에서 30명이어도 2018년 1월 달 거는 사례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월 달 빼먹은 거예요. 아, 법이 바뀌어서 나는 11에서 30인이니까 분기별 한 번이니까 4월 달만 하면 되겠구나. 뭐 3월 달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018년 1월 달은 인수에 관계없이 명수 정년에 관계없이 다 해야 되는데 이게 1월에 개정이 된 게 발표가 안 되고 2월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수가 나갔다고. 예, 앞으로 다른 질문도 공유할 그런 거 말씀해 주시죠.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개인정보 방 앞에 그 이런 효찰이요. 네. 이거 다 적혀있는데 그거 다 수정해야 돼요. 이런 세 글자를 네. 하는 경우를 한자를 그냥 종이로 오래 붙이든지 뭐 그게 점수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걸리면 그래. 네. 그러면 자, 경찰이 인양을 중요하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인정은 받는 거죠. 경찰이 인양이니까 이름을 그렇게 쓰냐는 건 세 글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동그랗게 오려서 붙이면 되잖아요. 동그랗게 오려서 붙이면 되죠. 잠깐만요. 우리가 지적인 부채를 할 때 시간 때문에 많이 저희들이 평가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미용실도 많이 나가잖아요. 기저귀 지금 잠깐 저기 기저귀 교체가 기저귀 있는데 교체 시간, 그 기저귀 교체 시간 체크할 때 그걸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그게 시간이 일반적이거나 이러면 보통 요양사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사실 한 바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하고 있는지. 예. 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약 시간 또는 체위 변경 또는 기저귀 가는 시간에 대한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인데 옛날에는 저기 투약을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저귀 가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착착착 보통 여기까지 해놨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데에 대한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뭐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간은 정해놓고 기록은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어떻게 하고 왔다 그걸 못하니까 뭐 도는 시간은 거의 있는데 기록은 딴 시간으로. 인지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 수시로 아니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한번 도울 게 뭐 식사 끝나고 한 번씩 쭉 도는 시간이 그때는 같이는 안 쓰시나 다르겠어요. 여보세요? 네. 전화를 다르신 잘못하신 거 예, 아닙니다. 예. 자, 또 다른 분들은 그 뭐의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고, 예? 그렇죠? 병원에서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요양 선생님, 간호 선생님이 뭘 하면 그때그때 다 적잖아요, 시간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포괄수가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들이 꼭 일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뭘 지금 장교양과에서 염두하는 것은 뭐냐면 획일적으로 외부에서 그냥 실제 안 한 사람이 누구니 똑같은 시간 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 외부 사람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시간의 정확성은 체크를 못해요. 병원에서는 합니다. 근데 요양시설은 기저귀 간 시간, 체위 변경한 시간, 그 다음에 또 뭐죠? 투약한 시간을 딱딱 맞춰서 입증할 수가 있나, 입증을. 그런데 다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적지는 마라. 그런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큰 부담 갖지 마시고 3시 5분, 3시 10분 이렇게 해주면 그 입증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3년치 어떻게 입증을 해요? 저희가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는 체변경 할 때요. 2시간을 넘지 말아라 기록상 그렇게 그렇죠.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하라고 돼 있잖아요. 야간에도 포함해서 2시간마다 하라고 돼 있는. 2시간인데요. 분단위로 했을 때 2시간을 앞에 하고 할 때 넘지 말아라 기록상.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 근데 하여간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예, 뭐 1, 2분 차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또 다른 그 손 씻고 그러니까 또 손 씻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손 씻는 세면대에서 하면 돼요. 아, 손 씻으면 세정계. 네? 저희 세정계 가지고 세정계. 요양보사들한테 예. 세정계 다 있어요. 예. 그거 가지고 손 씻고 하는 아, 세정제?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정제가 되는데 다 되는데 어떤 거 보면 안 되냐 하면 오물을 기저귀 오물이 묻은 걸 하고 나서 씻는 것은 세정제가 안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회용 장갑을 일회용 장갑.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갈 때마다 빼고 전부 다 가리게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물이 묻었을 경우 어리고 세장갑을 쓰는 거는 가능. 그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되는데. 오물을 새로운 장갑을 끼더라도 오물 했을 때는 손을 씻어라라고 장갑을 튀어내요. 빼고 씻어줘야 된다는 예. 얘기죠.
빌은 그 화장실마다 뭐 비싸잖아요. 콜베르 원칙은 여기서 아까 나왔는데 지금 거기다 꼼꼼히 읽어보면 콜베르이 나와 있는데 침실, 그 다음에 화장실, 침실에도 침실마다 침대마다 한 방에 하나, 침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자, 잠깐만요. 지금 이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각 침대마다 누워있는 사람이 방 하나 있으면 어떻게 가서 눌러야지. 그런 경우 있지만 지금 현재 법은 침실당 하나,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실 이런 데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도 걸린 게 어느 시설에서 딱 눌러봐요 직접. 콜베를 눌렀는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평가를 받기 전에 모든 콜베를 테스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세정제도 실제 싫어합니다. 세정제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평가자가 가서 딱 누르니까 분사합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꼭. 콜베를 그 어르신이 쓰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쓰는 거죠, 콜베. 아니 어르신들이 그 방에는 어떻게 어르신이? 아니요, 저기 통제님 저번에 평가자가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 콜베는요 요양보호사가 응급사한테 누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각 침실에 하나씩. 그렇게도 하고 실제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하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지금 여기에 32분이 등록하셨는데 아까 하신 분 안 적으셨겠지?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 32분에 대해서는 안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신 분들 이거 안 하면 이제 후회를 하시게 돼요. 여기 이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3시간? 4시간?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에 와서 이렇게 평가 교육을 들으셨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도움이 되셔서 박수 한번. 그 기념으로 제가 이제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지금 꼭 저거 적는 건 잊지 마시고 아까 글이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수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수락을 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답변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밴드 요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밴드가 있는데 밴드명을 알려드릴게요. 이 밴드명은 물론 내가 이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보내드리겠지만 밴드명이 뭐냐면 밀리언 클럽이에요. 밀리언 클럽. 100만 클럽이죠. 밀리언 클럽. 영어로 MILL 그냥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한글로 하면 안 됩니다. 나왔어요? 아니 그 100만 클럽 달라요. 영어로 100만 클럽인데 평가만을 위한 클럽인데 지금 이메일 주소로 초대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치지 마시고 제가 통용이 되시니까는 이것을 이 이메일로 또 안 적으신 분 계세요? 전화번호 적으셨어요? 전화번호 괜찮고 전화번호 적으시니까 전화번호 드리고 요걸로 해서 지금 몇 분이냐면 33분이 등록하셨는데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자, 이걸로 오늘 저녁에 제가 초대를 이쪽으로 해드릴 테니까 수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www.longtermquality.com으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로그인할 때 등록을 해주시면 거기 제가 수락을 해드릴 텐데 요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수락을 제가 해드리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제한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이게
그냥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만 요양품질, 평가지표 개요, 위험관리 방안, 온라인 예약, 모니터 요것만 일반인이 보실 수 있고 제일 핵심적인 평가 준비 10개명도 보실 수 있어요. 평가 준비 10개명 요것도 볼 수 있는데 상세 평가 지표하고 우리가 게시판 요 두 개는 요 수락하시는 분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오케이? 네.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진행되고 여러분도 고민 있으면 그쪽으로 아까 그 게시판에서 이렇게 연락 주시면 거기서 다 수록을 해놓고 그 댓글도 다 수록을 해놓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밀리언 클럽이라는 곳에 아까 아래 항구로 만든 수정할 수 있는 서식을 다 이미 올려놨으니까 좀 이따 저녁에 요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연결하는 방안도 나오고 그 메일을 통해서 초대도 보내드릴게요. 되네? 그럼 되겠습니까? 네. 영어로 뭐냐면 뭐 밴드 어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이 영어로 밀리언 클럽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도 돼요. 밀리언 클럽.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면 바로 제 오늘까지는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밀리언 클럽.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밴드 주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혹시 100만인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그 밴드명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면 밴드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떨리네요. 2018년 시설급여 평가 준비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밴드명인데 여기에 초대 그 링크는 뭐냐면 안 떠요? 네. 뜨죠? 네. 뜨는데 잠깐요. 제가 밴드 설정 관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밴드가 자 HTTPS 적어보세요. HTTPS 컬런하고 땡땡하고 band.us 평가 중에 그래? 예. 여기 전부 다 훌륭하신 분 계세요. 그냥 밴드 찾는데 평가 준비 세미나라고 치시면 밴드가 연결이 되는데 그 주소가 band.us 밀리언 클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평가 준비 세미나라고 검색해서 치세요. 평가 준비 세미나라고.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 오늘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아래 한글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 자료도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5분 지났는데 여러분 많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이게 이제 돌아가셔서 평가 준비를 많이 하시다가 어려운 일 계시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도록 하고 장교환 100만인 클럽에 혹시 밴드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은 그냥 기념으로 오늘 밴드에 갔더니 정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교육이 훌륭했다 이렇게 좀 써주시면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영수증 찾아가실 분, 그 다음에 서식 하실 분, 네, 지금 진행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꺼놓고 이랬죠. 네.